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살림백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거든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난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기 수법은 매년, 아니 매달 진화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지금 모르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2025 보이스피싱 수법 탑5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요. 실제 피해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새로운 기술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검찰 경찰 사칭 수법입니다. 이건 정말 고전적이지만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예요.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셨습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어설픈 말투나 발음으로 티가 났는데 2025년에는 AI 음성 합성 기술까지 활용해서 실제 검사나 경찰관 목소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게 만든답니다. 게다가 발신자 번호를 실제 공공기관 번호로 조작하는 스푸핑 기술까지 사용하니 일반인이 구분하기 정말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개인 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가족 관계까지 미리 파악하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죠. 최근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모 어르신의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아드님의 이름, 직장, 심지어 아드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줄줄이 읊더래요. 너무나 정확한 정보에 박 어르신은 의심 없이 검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아드님이 연루된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박 어르신은 아들을 위해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했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돈을 건네주었죠. 그 길로 돈은 사라졌고 한참 뒤에 아드님과 통화하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실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여러분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OTP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즉시 110이나 1332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수법입니다. 2번, 자녀 납치 사고 사칭입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 심장을 가장 철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지금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혹은 따님을 납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따님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500만 원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이런 섬뜩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손발이 떨리죠. 사기범들은 주로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 비명 소리, 사고가 난 듯한 배경 소리를 흘려보내서 패닉 상태를 유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목소리들 대부분이 AI로 정교하게 변조된 것이라는 점이에요. 요즘 사기범들은 SNS나 온라인에 공개된 자녀 이름, 학교, 직장 정보는 물론 심지어 사진과 음성 샘플까지도 쉽게 찾아내서 악용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4세 이 어머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엄마, 나 사고 났어 하는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너무나 생생한 딸 목소리에 이 어머님은 놀라서 바로 3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셨다고 합니다. 딸에게 큰일이 생긴 줄 알고 정신없이 송금을 마쳤는데 나중에 딸과 통화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이미 송금된 돈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전화가 온 번호 말고 평소 알고 있는 자녀 본인의 진짜 휴대폰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세 번째 수법입니다. 3번, 금융기관 사칭 링크 발송, 즉 문자 메시지 피싱입니다.
이건 2025년에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수법 중 하나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휴대폰으로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거래 감지되어 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링크 클릭 또는 정부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등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보면 마치 실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고 심지어는 발신자 번호도 조작되어 있기도 해요. 이런 문자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짜 은행 앱이나 가짜 정부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사기범들은 여러분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심지어는 신분증 사진까지 입력하라고 유도해요.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금융 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71세 최어르신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어느 날 우리은행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는데 실제 우리은행 웹사이트와 너무나 똑같은 화면이 뜨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공인인증서 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최어르신 통장에서 720만 원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도 절대 문자로 이런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링크를 통해 요구하지 않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하시고 절대 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네 번째 수법입니다. 4번, 공공기관 복지센터 4층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정말 교묘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 주는 줄 알고 속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확인 중입니다. 본인 확인 위에 신분증 사진 전송해주세요. 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노인 무상진료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이나 혜택을 가장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척하며 접근하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더 어렵죠.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심지어는 OTP 번호까지 요구합니다. 이 정보들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70대 부부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어느 날 기초연금 5만 원 인상 대상자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정부 기관이라고 하니 믿음이 갔고 부부는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심지어 OTP 번호까지 모두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사에서 2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그 돈은 이미 누군가의 통장으로 이체된 뒤였죠. 여러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여러분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이나 110번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절대 요구하는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수법입니다. 5번, 지인 사칭 카카오톡 피싱입니다. 이건 요즘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에요.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임시폰 쓰고 있어. 번호 바뀌었으니 이 번호로 저장해줘.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발신자는 여러분의 자녀나 친척, 혹은 친한 지인인 척합니다. 보통은 새 번호를 저장해달라고 한 뒤 곧바로 급한데 송금 좀 부탁해.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라 공인인증서도 못 깔고 은행 앱도 안 돼. 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이에요. 어르신들은 특히 자식이나 지인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윤모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딸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새 번호로 카톡 보냈어. 폰 고쳐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더래요. 말투도 딸과 비슷하고 프로필 사진까지 딸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윤 어르신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1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딸과 통화하다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딸은 그런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는 절대 메시지만 믿고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반드시
원래 알고 있던 자녀나 지인의 휴대폰 번호로 직접 음성 통화를 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텍스트만으로는 누구든 얼마든지 사칭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런 일들을 실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고 놀라셨나요? 네, 실제입니다. 2025년에는 AI 기술과 교묘한 심리전까지 더해져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2025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경찰, 검찰, 은행 등 어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절대 전화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둘째, 문자로 온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 택배, 은행 등 어떤 내용이든 링크는 일단 의심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자녀나 지인의 사고, 납치 등을 사칭하는 다급한 전화를 받으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전화를 끊고 평소 알고 있는 자녀나 지인의 진짜 휴대폰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이나 복지센터를 사칭하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OTP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새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돈을 요구한다면 메시지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음성통화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사기범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알려드린 수법과 비슷한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나도 모르게 몰래 빠져나가는 비밀 구조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니어 살림백서와 함께 오늘도 안전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